자, 지금부터 효과적인 중등 매3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매3수학은요, 기존에 있던 문제집과는 조금 다른데요. 하루에 개념, 유형, 고난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집의 특징이 다른 만큼 학습법도 달라야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소개하는 학습법으로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 위에다가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써놨어요. 제대로 풀지 않으려면 아예 풀지 말아라 라고 써놨습니다. 마음이 조금 상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풀지 않을 거면 시간 낭비예요. 아예 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문제집을 푸는 목적 생각나시나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1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찾기 위해 푸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오늘 학습법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매3수학을 공부할 텐데요. 매3수학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개념이고요. 2단계는 유형이고 3단계는 고난도입니다. 스텝 1에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개념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개념은 다 안다 생각하고 읽어보질 않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은 개념들은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만 쏙쏙 뽑아 써놨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꼭 밑줄을 치시고요. 선생님의 강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은요, 질문 있어요 코너에 따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텝 1을 넘어간 다음에 스텝 2, 유형 문제에 가게 될 텐데요.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일단은 유형 분석을 먼저 읽습니다. 좋은 문제집은요, 나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문제집입니다. 선생님이 분석란에는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얘는 풀었는데 왜 나는 못 풀었고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에 풀었는지를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따라서 분석란도 꼭 읽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문제는요, 풀이 노트에 풀길 바랍니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왜 풀이 노트에 풀어야 하냐면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풀이 노트에 풀 때에는요, 공책을 반으로 접어서 풀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에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3번 이상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때 답지는 절대 곁에 두도록 하지 마세요. 답지를 보는 것은요, 실력이 떨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번을 풀어봐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별표를 쳐놓고 넘어가시고요.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대로 풀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세모 표시를 해놓길 바랍니다. 자, 채점을 해야 될 텐데요. 채점은요, 문제를 푼 스텝 3까지 문제를 푼 직후에 하도록 하세요. 왜 채점을 직후에 해야 하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가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틀린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채점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풀이는 보지 말고 답만 확인하고 채점을 하길 바랍니다. 채점을 할 때는요, 솔직하게 하도록 하세요. 빨간 펜을 가지고 틀렸다면 틀린 표시를 하길 바랍니다. 이때 정답은 쓰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죠. 이제 채점을 다 끝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틀리면은요,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정기고사 전에 이 문제를 내가 만났고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볼 텐데요. 3단계 문제는 해설지에 문제 해결 순서를 적어놨거든요. 풀이는 보지 말고 해결 순서만 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때 풀이는 보지 않고 문제 해결 순서만 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만약에 다시 풀어서 정답을 맞추었다면요. 이제는 내가 틀린 이유를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문제 위에 틀렸던 이유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경우에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틀렸단 말이죠. 왜 틀렸는지를 틀린 풀이를 지우지 않고 찾아내야만 합니다. 쭉 보다 보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고 적혀 있군요. 아, 또 계산 실수했네요. 그러면 계산 실수했구나 넘어가지 말고 위에 적어 놓도록 합니다. 계산 실수, 부호를 잘 보자. 실수도 실력이다. 이거는 남이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나만의 언어로 적어도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또 틀렸냐 이 바보 이런 식으로 적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이것을 쓰는 이유는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다 보면 틀린 문제는 절대 또 틀리지 않고 그렇다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세모 표시해두었던 부분의 문제를 해설을 확인해 보고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답만 맞추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답만 맞춘 경우라면 틀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효과적인 중등 매3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는 중등 매3수학 학습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계속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